중요한 보도가 떴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취재를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구독 한 방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늘 정청래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동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은 서울에 머물면서 문정부 출신 친문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당대표 연임 도전을 앞둔 정청래 대표도 이날 오후 만날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날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취재한 결과 친문계 핵심 의원 A 보좌관은 문 전 대통령께서 매년 참여하셨던 일정이라 특별히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며 정청래 대표를 만나는 일정은 없다. 의원님과 문 전 대통령께서 만나시는데 그 일정을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이 대통령과의 회동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VIP 일정은 청와대 수석급 이상과 여당 투톱 말고는 전혀 알 수 없다. 만나신다면 큰 뉴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조선일보의 해당 부분은 오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갈라치기용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기대가 되는 것은 지난주 돌았던 이 정보지 글입니다. 하필 이번 주 문 전 대통령께서 딱 타이밍 좋게 올라오시니 민주진영 통합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지금 당 내부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결국 사퇴를 했죠. 아마도 제 생각에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승부를 가를 겁니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김민석 총리가 압도하고 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라 전망합니다.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1인 1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의원 표에는 권리당원보다 많게는 20배 가까운 가중치가 적용됐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선 모두 같은 한 표로 계산됩니다. 대의원 선출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역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반면 권리당원의 표심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1인 1표제 자체는 당원 주권을 내건 명분 있는 제도지만 그 명분 뒤에는 대의원 표라는 변수가 사라진다는 함의가 있습니다. 호남 당원의 민심을 얻는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통해 당의 위기마다 민주당의 노선과 주류를 결정해온 핵심 지역입니다. 지금 호남 당원들이 무엇보다 우려하는 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받쳐주지 못하면 다시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당원들 사이에 매우 큽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집권 중반기를 뒷받침할 민주당의 노선과 리더십을 결정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 민주당의 최대 주주 호남 권리당원들의 손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앞날이 달린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찬반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100% 믿을 건 못 되지만 이건 아주 유의미한 통계입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 생각에 민주당 지지율 머지않아 25에서 30% 언저리까지 추락할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의 민주당은 상식과 윤리를 갖춘 정당 같지도 않고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정치인들이 진지하게 노선을 두고 다투거나 정책으로 대립하는 것에는 꽤 관대합니다. 오히려 그걸 원하죠. 하지만 개파 투쟁은 진저리를 치며 경멸합니다. 그건 그저 권력을 탐하는 저급한 행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정당이라면 이런 개파 투쟁을 날 것 그대로 시민들에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게임의 룰을 정해놓고 신사적으로 대결하죠. 서구의 정당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부터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부부가 이혼할 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는 부모라면 자식들 앞에서 그토록 거칠게 물건 던지며 싸우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아주 지극히 수준 낮게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싸움의 양상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비방을 서슴지 않아요. 집요하게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과 없이 서로에게 칼을 꽂는 장면은 그야말로 최악이죠. 이건 경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아주 숨통을 끊어 놓으려 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당과 청와대가 분열되었고 계파들이 서로를 완벽한 적으로 규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난장판을 조율하고 당이 망가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줄 권위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소통을 한들 서로의 절벽만 쳐다보고 메아리 없는 소리만 치고 있는 격입니다. 지금의 갈등은 자멸적 충돌 그 자체입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상대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명백한 자해 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이걸 무식하게 억압하려고 들면 더 큰 분열이 오겠죠. 일각에서 나오는 정청래 퇴진론 같은 건 참으로 어리석고 폭력적인 하책입니다.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갈등의 에너지를 잘 관리해서 제도화하는 겁니다. 대결이 아니라 신사적인 교전으로, 비방이 아니라 정교한 논쟁으로 승화시켜야 조직이 성숙해집니다. 흔히들 지금의 갈등을 87 체제와 포스트 87 체제의 대결이라고 부릅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87 체제 밖에서 온 건 맞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87 체제의 문법에 갇혀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의 노선이나 정치 철학이 아직 정교하게 이론화된 것도 아닙니다. 탈이념, 실용주의, 운동권 정치에서 행정가 중심 정치로의 전환, 이념보다 국민적 실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체감형 정책,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존 진보 세력의 낡은 시선으로 보면 이게 위험천만한 보수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 실용주의 노선을 선명하게 천명하고 철학으로 정립하는 작업에 너무 게으르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청와대 참모진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이 이재명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쏟아지는 현안에 지어 정작 자신의 정치 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을 다듬고 숨을 고를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나침반을 볼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이번 여름이 분수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각자의 노선을 명료하게 다듬어내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당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노선이고 뭐고 다 집어던진 동네 패싸움으로 끝날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민주당원들 당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많이들 잃어버렸습니다.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너무 유치하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당 밖에서 지켜보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갈등 하나 제대로 조율할 능력도 없는 저런 미숙한 집단에게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나,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과연 당신들이 민주주의나 국민 주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아프게 들리시겠지만 밖에서 누군가는 이 쓴소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